사람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순간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온 그날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어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야 수십 번, 수백 번 대화를 머릿속에서 재생합니다. 그때 이렇게만 말했어도 그 아쉬움과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무시는 단순히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낮게 보고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받는 쪽은 당황하고 위축되고 때로는 분노까지 느낍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맞받아치는 것은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감정만 소모시킵니다. 오히려 짧지만 강력한 말 몇 마디를 자주 꾸준히 쓰는 것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말버릇 하나, 첫 반응 한 줄이 상대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도 굳혀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무시하던 사람도 공손하게 만드는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입에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읽고 꺼내야 힘을 발휘하는 말들입니다. 첫째, 존중을 전제로 깔아주는 말. 둘째, 경계선을 분명히 세우는 말. 셋째, 신뢰를 심어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한층 단단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말은 존중을 전제로 깔아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만 예의 바른 표현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대할 때 기본적인 태도를 높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존중은 상호작용의 기준을 정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발언을 듣기 전 그 부분에 대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대화를 시작할 때 제가 먼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처럼 상대의 공간을 인정하는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이런 말은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그 존중을 돌려주게 됩니다. 저는 한 기업 임원의 사례에서 이 힘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조차 이 부분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명령처럼 보일 수 있는 순간에도 이렇게 존중을 전제로 깔아두니 직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상대방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표현은 방어심을 낮추고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존중을 담은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든 상대에게 말을 꺼내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진 공간과 권리를 인정하는 말 한 줄을 얹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대화의 온도가 달라지고 무심했던 사람도 공손하게 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말은 경계선을 세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 자연스러운 제한을 두고 무심하거나 가벼운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상대는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그 경계를 계속 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대화를 중간에 끊거나 농담이라며 불편한 말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혹은 그런 표현은 저는 편하지 않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짧지만 분명하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한마디는 나는 내 기준이 있다는 신호를 주고 상대가 그 기준을 존중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런 예를 자주 봤습니다. 한 직장 여성은 상사가 회의에서 자주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한 번은 제 말이 끝나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는 그를 발언 도중 끊지 않았고 오히려 발언 기회를 더 주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선은 한 번만 제대로 세워도 상대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단호함이라고 부릅니다. 내 입장을 침착하게 밝히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그 태도를 기억하고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조심하게 됩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말은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자주 연습하면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려 해도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말은 신뢰를 심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그 결과 관계에서의 태도를 훨씬 부드럽고 공손하게 만듭니다. 신뢰를 심어주는 말의 핵심은 약속과 책임을 전제로 깔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이 일은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저는 한 직장 상사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는 직원이 보고한 일을 들은 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 부분은 제가 윗선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몇 번 반복되자 직원들은 그가 말을 하면 반드시 실행한다는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불필요한 의심이나 무례가 사라졌습니다. 심리학에서도 행동과 말의 일관성은 신뢰 형성의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에게 더 큰 존중을 보냅니다. 이 말은 듣는 순간 편안함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질을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뢰를 심어주는 말을 자주 쓰면 무시하던 사람도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결국 존중으로 이어지고 존중이 쌓이면 상대의 행동과 말투까지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말은 관계의 뿌리를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결국 여러분이 어디서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말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적절한 상황과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첫째, 존중을 전제로 깔아주는 말은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과 중요한 대화를 열 때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첫 인사, 협상 시작 전, 혹은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상대의 공간과 의견을 먼저 인정하는 말을 건네면 그 후의 대화는 훨씬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둘째, 경계선을 세우는 말은 상대의 행동이나 말이 내 기준을 넘었을 때 즉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나중에 다시 꺼낼 때 불필요한 감정이 섞이게 됩니다.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감정이 아닌 사실과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전달하면 상대는 불쾌함보다 이 사람은 원칙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셋째, 신뢰를 심어주는 말은 말만 하고 끝내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경험이 반복되면 상대는 여러분을 믿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무시하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태도와 말투를 바꾸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습관적으로 몸에 배도록 연습해야 필요한 순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에서 작게라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해 보여도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여러분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말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쓰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앞에서만
존중, 경계, 신뢰를 담은 말을 쓰고 가까운 사람이나 권위 없는 사람 앞에서는 대충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적인 사용은 말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오히려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부릅니다. 품격 있는 말은 범위를 가리지 않고 쓰일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경비원에게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카페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에게 항상 웃으면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에서 후배에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조금 더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을 존중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저는 한 리더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는 회사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분과도 눈을 맞추며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인사가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심지어 외부 손님들도 그 분위기를 칭찬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사람의 태도뿐 아니라 공간의 공기까지 바꾼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관성의 신뢰 효과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모든 상황에서 같은 태도로 존중을 표현하면 그 사람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 사람 앞에서만 품격 있는 말을 쓰면 그 말은 전략처럼 보이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 가지 말을 의식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며 주변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절대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이 인간관계에서 작동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태도를 드러내는 언어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표정과 행동보다 지속적으로 듣게 되는 말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더 깊이 느낍니다. 존중을 전제로 하는 말은 여러분이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고 경계선을 세우는 말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뢰를 심어주는 말은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얼마나 일치시키는지를 증명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쓰일 때 무시하던 사람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경계는 분명하게 세우고 신뢰는 관계를 단단하게 묶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조합 앞에서는 가벼운 태도나 무례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이 세 가지 말 중 하나를 의식적으로 넣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품격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태도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무시하던 사람도 경계심이 많던 사람도 진심과 원칙이 담긴 말 앞에서는 변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관계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저 이 말을 자주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단 한마디로 누군가의 태도가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또 다른 대화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